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재현입니다. 바람이 난 남편이 아내를 미치게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모두 다 미쳐가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면 아내들이 정말 영혼살인이라 그러고, 뭐 바람을 핀 아내를 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영혼이 찢기고 정말 돌거든요. 계속 울고 망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살이 빠지고 10kg씩 빠졌다는 건 보통이에요.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남편 바람 피고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10kg가 빠졌어요. 한 달 만에 7kg가 빠졌어요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 정도로 이 살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살이 내린다는 표현을 써요. 살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남편이 돌아오셔도 의심을 놓지를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이 의심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끝없는 망상으로 인한 편집, 망상장애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몇 번의 성매매를 했는데 아내가 알게 됐어요. 아내가 알게 된 후 아내는 어떻게 됐냐면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한두 번의 성매매였을 뿐인데 그게 처음 걸린 거기 때문에 그 전에도 성매매가 있었겠지만 남편이 정말 만나는 여자가 있다. 나랑 결혼할 때부터 한 20년 전부터 여자가 있었고 지금까지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사실은 성매매가 아니라 그 여자랑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망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망상을 갖게 된 아내는 남편을 위치 추적하고 남편 회사에 가서 매일 앞에 가서 지킵니다. 지키다가 그 옆 건물에 있는 여자에게 꽂혀서 그 여자가 차를 타고 나오는데 왠지 그 여자가 그 20년 동안 만나온 여자라는 확신을 갖고 그 여자를 스토킹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끝난 케이스를 제가 상담을 해서 망상장애 치료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 망상장애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 한 번의 잠깐의 실수만으로도 아내분들이 이 망상을 끝없이 갖게 되는 순간 이 아내분들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굴레에 빠지는 겁니다. 약물 치료도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집안에 내가 꺼내놨던 물건을 꺼냈다는 걸 기억을 못하면 내가 방에서 낮잠 자고 있는 사이 그 여자가 들어와서 이 그릇을 꺼내놨다. 그릇 위에 고무줄을 올려놓고 갔다. 라든지 그런 미묘한 변화만으로도 망상장애에 시달리게 되고 그 여자와 남편이 내 옆방에서 관계를 했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앓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깐의 외도가 그냥 나의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인생을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외도라는 것이 저는 악마가 시간이 없을 때 외도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붕괴하는 거죠. 종교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기독교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탄이 하고 싶어 하는 게 가정을 붕괴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악마들이 가정을 붕괴해서 사회나 나라나 이런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 지옥이 존재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외도처럼 가정을 해체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붕괴시키는 일은. 그러니까 저는 이 외도가 단순하게 나의 쾌락을 위해서 또는 잠깐의 엔조이를 위해서 하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겪을 수 있는 여러 후유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후유증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피해 배우자분들은 일단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다 생기고요. 거의 99%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히스테리가 오고 예민해지고 몸이 신체화를 일으켜서 몸이 아픕니다. 멘탈로 인해서. 더불어서 편집, 강박,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남편이 더 많이 바람을 폈다든지 이런 강박을 갖게 돼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강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서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불안장애도 따라오고 수면장애, 우울증이 오면 수면장애가 오거든요. 그리고 폭식을 하거나 또는 거식증,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이런 식의 형태로 몸이 죽어가요. 정신만 죽은 게 아니라 정신이 죽음과 동시에 몸도 같이 죽어가고 악화돼 가는 거죠. 이 후유증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 그래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아내나 남편의 외도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고통이 끝없는 블랙홀로 빠져드는 기분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블랙홀로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휘몰아치고 거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서는 그런 순간들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도가 발생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히스테리, 드자비를 못 견디겠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오면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드자비를 좀 멈추게 해드리는데 이 드자비를 못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병적으로 이제 병이 와서 이제 병리적인 증상을 띠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 맞아요. 근데 견디셔야 돼요. 회복하는 과정에서 견뎌주시고 끊임없이 사과하고 진심으로 참여하시는 모습만이 그 히스테리를 고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약이에요. 근데 그걸 못 견디겠다는 건 자기 잘못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 견딜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견뎌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빨리 멈추는 게 좋죠. 멈추기 위해서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아내의 회복과 남편의 참회, 아내의 참회, 남편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해 배우자와 감정, 공감 얼마나 중요한가요? 외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피디님. 그러니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회복이 안 되면 아무것도 회복될 수 없어요. 부부간이 멀어지는 건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멀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네가 아프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걸 공감한다는 걸 비춰주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느낌을 내가 느끼게 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정말 참여하고 있고 진심으로 미안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 정서적인 감정적인 공감만큼 중요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다고 할 때 언제까지 그럴 거야 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럴 건지는 본인한테도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주는 유책 배우자분들에게도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고 아파 이랬을 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는 내가 만약에 당신 입장이어도 그럴 것 같아. 정말 힘들겠다. 힘들게 해서 미안해 라는 반복적인 사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또 그래? 이 얘기 듣는 순간 다시 그 플래시백 되면서 그 적반하장 하던 때 이제 바람핀 배우자분들은 항상 처음에는 적반하장을 하기 때문에 그 또 그래 소리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소리로 들리고 너 때문에 바람 폈어 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공감 같은 거는 이제 아주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 아직도 어렵다고 할 때 나도 너 같을 것 같아. 나도 너와 같이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너의 마음을 이해해 라는 말 한마디가 두 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피는 남편이 아내의 정서적인 상처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바람 피운 남편이 아내의 정서적인 상처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먼 세월 후에는 이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우울증에 계속 시달려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정서가 다 가는 거예요. 내 아이들에게. 그럼 내 아이들이 그 우울증을 전이받게 되고 그 우울증으로 커서 아이들이 망가지죠. 우울증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울증 앓고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거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세상 모든 좋은 걸 다 갖다 준다고 그렇게 나아지지 않아요. 그거는 때 숨이 막히고 가슴뼈가 부서지고 당장 목매달아 죽고 싶은 그 심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내분이. 그리고 나는 계속 바람 피우고 살 거야 이런 태도로 가시는 남편분들도 많은데 정말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내의 어떤 육체적인 부분도 어떤 포함이 돼서 정서적인 상처까지 크게 안아주셔야 이게 해결이 되고 아내의 삶이 복귀가 되면서 아이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두 분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정서적인 상처를 무시했을 때는 결국은 먼 훗날 나이 들어서 쓸모없어지면 쓸모없어졌다는 판단 하에 버려질 겁니다.